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벌써 7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론과 기출동영 학습하신 이제 저와 같이 학습하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각기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좀 너무 멘트가 식상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전공수학 굉장히 티오가 적습니다. 그쵸? 연간 300여 명 남짓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300명이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잘 되기 힘든 게 뭔가요? 로또가 당첨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1년이 한 50주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당첨자가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 해도 50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문을 통과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7, 8월에는 파이널 실전 이론과 문제, 이것이 이제 제 강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 강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종일 수업입니다. 목요일, 토요일 진행되는 종일 수업인데 실전 이론과 예제 요렇게 강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예제하고 이론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 금요 세미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풀이부터 바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 문제하고 연관된 그런 개념이나 정리들을 처음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실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이널 이론과 실전 문제. 파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과목 안에서, 해당 과목 안에서는 약간의 논리적인 구성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파이실에서 다루는 이론은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수학 원론에서 우리가 이론을 다룰 때는, 그래서 차이점인데, 전공수학 원론에서는 수학적인 접근을 했었습니다. 수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접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공수학 기출 동영에서는 기출에서 사용된 이론만을 점검을 했었어요. 이 중에서 기출과 연관된 이론. 그래서 다루는 이론이라고 하면은 파이실에서도 이 전공수학 원론에서 다뤘던 이런 이론들 중에서 일부분만을 다룰 것이고, 그것은 전공수학 기출 동영에서 다뤘던 그런 이론들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테크닉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 출제가 될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런 이제 강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자살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출제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출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의 그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콘크리트한 패턴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년에 한 번씩은 반복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 테크닉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파이실에서 이론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전공사 원론 쪽으로 갈수록 이해의 이제 그 증명 부분이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증명들을 모두 다 소개하려고 했다면은 이 파이실 쪽으로 올수록 증명의 아이디어 적용, 증명에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증명을 제시를 하고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출제에 있어서 기출 동형 이제 그 원론에서는 전공사 원론으로 갈수록 그 수학적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예제들을 좀 많은 비중을 주어서 그렇게 이제 예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파이실로 갈수록 이제 최신 경향을 반영을 해서 문제를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연습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하나를 풀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풀이를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이제 굉장히 간단한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G3 크로스 G5에서 여기서 이제 단원의 개수를 헤아려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처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단원과 여기서 단원을 각기 구해서, 그죠? 단원이라면은 곱환해서 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각 성분이 다 단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원을 다 구하고 일일이, 그리고 여기서 단원도 일일이 다 구해서,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8개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중국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3과 5는 서로 서고 G3와 G5가 G15와 동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원은 여기서 단원이다. 여기서 단원이라는 것은 15와 서로소인 그 원소들의 개수 파이 15이므로 이것이 파이 3 곱하기 파이 5 해서 8이다 라고 답을 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든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풀이가 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여기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당시환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좀 계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원소를 나열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다 해봐야 되니까 좀 계산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계산량은 좀 늘어나지만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 그래서 문제를 일단 어떻게든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또 이론적인 풀이에 익숙하신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론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풀이를 하실 수 있게 되면 또 장점이 시간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남아 있을 때 그때 문제를 좀 중요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봄으로써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저와 같이 혹은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혹은 스스로 혹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론과 기초를 지금까지 학습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좀 다른 걸 하시다가 이제 임용에 대해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후발대 선생님들도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후발대 선생님들께서도 강의를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수업에서는 문제에 사용되는 이론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강의는 7, 8월 진행이 되겠고요. 자세한 일정은 그 방문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7월 그리고 8월에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종일 강의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파이실 A가 진행이 되는데 파이실 A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대수와 정수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되는 파이실 B에서는 해석학과 선형대수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수 3주 그리고 정수는 거의 한 주 만에 끝나게 됩니다. 하루인 거죠. 하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학이 3주 그리고 선형대수가 한 주 만에 끝나게 되겠어요. 그 다음 C에서는 복소와 미분기하를 묶어봤습니다. 이거는 각각 2주씩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D에서는 위산과 이산과 먼저 하나가 확률과 통계 위상이 2주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산이 뭐 반나절 아니면 하루 확통도 이산이 이제 요거보다 작겠고요. 아마도 확통은 하루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각각을 따로 수강하실 수도 있고 묶어서 수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묶어서 수강되는 경우에는 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강의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먼저 오전 9시에는 지금 제가 깨달았는데 이쪽에 있으면 화면이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어떤 이론이 사용이 되는지 그다음 어떤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풀이 방법이 어떻게 다양한지 후발대를 배려를 하고 이런 내용 목요일 토요일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 테스트. 여러분들 이제 9시에 오시게 되면은 먼저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복습 테스트는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복습 테스트 그 첫날 같은 경우에는 복습할 게 없잖아요. 그쵸? 복습할 게 없기 때문에 첫날 복습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가 아니고 진단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배경 지식을 어떤 배경 지식을 갖추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진단하는 진단평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 제가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RT라고 쓰는데 RT 제로 이거는 사실은 진단평가입니다. 진단. 그리고 이제 이 파이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RT1부터 RT3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진짜 복습 테스트예요.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 시간은 약 30분 정도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복습 테스트 문제 풀이에 1시간 정도의 강의가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습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10시가 좀 넘는 시간이 돼요. 아침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10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전에 이제 3시간 강의를 하고 그다음 오후에 또 3시간 강의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복습 테스트를 그 꼼꼼하게 해설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제 2번의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어쨌든 대략적으로 복습 테스트 해설이 있고 그래서 하루 시간표를 보면은 RT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예외 없이 9시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래 형태는 그 해설을, RT 해설을 10시까지 마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RT 해설은 대략 한 10시 반 정도, 10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RT 해설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교시 목표로 한 것은 뭐 11시였는데 11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대략 한 11시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가 12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쉬는 시간 당연히 있고요. 여기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3교시를 바로 이어서 시간을 봐가지고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제가 여기 그러니까 12시하고 12시하고 1시 사이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그 시간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교시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그래서 점심시간하고 그리고 나머지 수업들. 수업이 강의가 끝나는 시간은 대체로 보면 한 5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경험상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7시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기출 동영을 하면서 새로 계속 이제 이 수업 방식이 진화를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께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요게 17시에 요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17시부터 확인학습이라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확인학습은 그냥 선생님들께 문제를 드려요.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실 때 그때 해설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 선생님들 개개인의 그 사정에 따라서 일찍 가실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늦게까지 잔류를 해서 이제 확인학습도 공부를 하고 평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좀 약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학습 문제 구성은 뭐냐면은 대략 그날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요한 예제들을 변형한 문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을 복습을 한단 말이죠. 그냥 복습을 하면은 내가 이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내가 필기를 보고 다 했는데도 예. 근데 이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익숙해진 건지 그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익숙해지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뭐 이제 이거를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했느냐 요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측정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확인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의 풀이를 이해를 했으면 이 확인학습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그 해당 부분으로 가서 좀 더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인학습을 드리는 것이고, 해설 부분을 보자면은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RT 해설을 통해서 복습 테스트 해설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학습은 해설이 없어요. 해설 없지만 요건 대신에 해설지가 나갑니다. RT는 해설지를 따로 드리진 않아요. 예. 하지만은 확인학습은 해설지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와 확인학습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질의응답을 그 카페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카페. 예, 다음 카페는 그 제가 그 하단에 정보 텍스트로도 옮겨 놓았겠지만은 카페 다음 네. 이 카페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코너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드린 복습 테스트와 확인학습에 대해서 우리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본인의 풀이가 몇 점짜리 풀이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제 다음 카페에 가시면 그 채점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점 코너에 도움을 받아서 이게 이제 몇 점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이론과 실전 문제 이거는 파이널 이론과 실전 문제집 전공 수학 문제집 요거를 이제 그 제본을 해서 정식 출판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그냥 인쇄 비용만 적용을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카페에도 문제집 자체는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문제를 보실 수는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진행된 수업이 이제 올케어 수업이 있습니다. 제 수업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올케어 수업은 우선 수요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략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겠고요. 수요일 이제 15시부터 대략 18시 정도까지. 근데 경험상 18시에 다 끝나지 않고 18시 30분 정도 이제 보통 끝이 났는데요. 이것은 어떤 수업이냐면은 본인이 직접 문제를 푸는 수업이에요. 메인이. 그래서 풀이를 자기가 작성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란 선생님은 우리가 그거를 힌트를 너무 구체적으로 주면은 그러면 학습자의 학습을 좀 방해한다는 이론이 있죠. 토파즈식.
외면 치레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좀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일단 문제 접근조차 못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풀이를 좀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을 효과적으로 작성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을 좀 교정하는 그런 그 형식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문제를 풀어서 가져와요. 그래서 진행이 본인 풀이를 해서 그럼 이제 4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풀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문제지 보면 이렇게 칸이 그어져 있어요. 요걸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채점 결과가 나오죠. 채점 결과 빵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답안지가 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리젝이 될 수 있습니다. 리젝이 되든지 아니면은 만점을 못 받든지, 문제가 4점 만점이면 여기는 지금 4점 만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은 다시 2차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여기는 3점 만점이에요. 1점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2차 답안지는 4점을 절대 받을 수는 없어요.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차라고 하더라도 힌트가 제공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3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는 건 본인 점수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점수가 만점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자료를 남겨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유형들을 마스터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채점합니다. 채점해서 점수를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익혀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게 하프 모의고사의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 방법을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거 풀릴 듯 말 듯,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풀릴 듯 말 듯한데 뭔가 꼬여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걸 좀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제한을 두고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푸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프 모의고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절반가량 문제 들어있는데 거의 이제 대수 해석은 이제 약간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수 해석은 각기 2문제씩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위상, 선대, 나머지 이제 그 7과목에 대해서는 한 문제씩. 그래서 각 과목이 이제 골고루 매번마다 골고루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안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하지 못했을 때 그걸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로 하지 않고요. 문제를 매번 이제 바꿔서, 그리고 이제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한 텀 정도를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그 해당 문제 유형을 보실 수 있도록, 마스터가 안 된 유형이 다시 나타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틀리시는 부분, 체득이 안 된 그런 이론이 있다면은 그 해당 그 회차의 선생님들한테 맞춰서 그 선생님들께 필요한 이론을 찾아서 문제화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제가 답안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시고 어떤 부분은 또 잘 이해를 하시는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제가 채점을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맞춤식으로 해설이 가능하고요. 시간이 이제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6시 이후에도 질의응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때까지 제가 잔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아니라도 평소에 본인이 궁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인 상담들도 많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인강이 없어요. 인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 이제 평가원에서 그 시험 캠프를, 출제 캠프를 운영을 할 때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시중에서 구해가지고 캠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발견되는 혹은 접수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전부 캠프에 제공을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어떤 특정한 수업이나 특정한 책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끔 좀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강사 입장에서 좋은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적중이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케어 수업에서는 수업을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께만 그 가급적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유형을 만들면은 가장 먼저 문제가 실리는 곳이 이 올케어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인강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적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적중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 그 문제가 출제되는 양상을 보면은 문제 하나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예제를 꼬아서 만드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중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꽤 많은 부분 적중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적중을 한다, 이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안내인데요. 6월 말에 곧 있으면 전국 모의고사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9시부터 17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실강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물론 이제 인강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인강으로 보시면은 그 점수화 되거나 통계로 되지는 않고요. 왜냐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실강으로 오신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수거를 해서 그 답안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강으로 듣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최종을 받을 방법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전과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는 교육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교시 교육학, 그리고 수교론, 교과 내용학 모든 면에서 형식적으로 동일한 그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40분이죠. 쉬는 시간이 40분인데 우리는 쉬는 시간 20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 시험 시간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녁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제 체력이 고갈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조금 실제 쉬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좀 짧게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좀 해설이 좀 끝나는 그런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현강에 오신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수거를 해서 그 해당 답안지 첨삭을 하고,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안 오시니까 첨삭 답안지를 받으실 수 없잖아요. 직접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은 그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통계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본인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작년 그 기준으로 1차 합격선에 있었던 그런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합격선을 좀 본인의 위치가 합격선에 근접해 있는지, 못 미치는지, 아니면 훨씬 상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진단을 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확인학습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확인학습 문제도 다 푸시고 질문 통해서 본인이 직접 답안도 작성을 해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치신 선생님들은 해설 받아가지고 이제 귀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해설지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8월 달에 모의고사 한 번 더 있습니다. 8월 초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강으로 할지 아니면 문제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올려드렸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 교과 내용학만 가지고, 현재 잠정적으로는 교과 내용학만 가지고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교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식을 묻는 그런 문제들로 대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까지 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 진행되는 수업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시간, 금요 세미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학원 영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금요 세미나 영상을 보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금요 세미나는 금요일 오전 8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원에서 실강을 들으실 선생님들은 오전 8시까지 금요일에 오시면 그러면은 실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이 금요 세미나는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 영상이 좀 길지만, 보통 이제 제가 문제를 강의를 할 때는 시계를 보면서 좀 영상 길이를 좀 조절을 하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30분짜리 풀이도 있고 이랬었는데, 한 10분 정도로 쪼개서, 만약에 풀이가 길어지게 되면 쪼개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김동희 전공 수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김동희 전공 수학이라고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에 가시면, 카페나 아니면 교재, 카페에 보시면은 금요 세미나 자료가 있어요.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를 미리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 문제마다 아이디 제목이 있어요. 문제 아이디 검색. 예를 들어서 문제 아이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기출 같은 경우에는 학년도, 문번, 그 다음에 과목, 혹은 평가 영역까지 요렇게 해서 문제 아이디가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기출 2021 학년도 A 11번 현대대수학. 그래서 대체로 김동희 전공수학 해서 문제 아이디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그 문제 영상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이 아닌 예제나 정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문제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과목, 그 다음 평가 영역, 그 다음에 그 해당 평가 영역에서 몇 번째 문제인지 번호, 이렇게 해서 문제 아이디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해당 책에서는 80번이라 하더라도 문제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해석학, 함수열,
13번이다. 그럼 그게 어떤 책에 들어가더라도 그 문제는 해석각 함수열 1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세미나 자료뿐만 아니라 교재에서 이런 기호를 보시게 되시면 문제 앞에 이런 기호가 있으면 이 기호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항상 그 유튜브에서 해설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스템을 제가 작년 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에 해설이 있는 문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강에 오시면은 당연히 문제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선생님들의 요청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당연히 하실 수 있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은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다음 카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실강이나 댓글이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금요 세미나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문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출이 아니라 당연히 기출 문제. 제가 이 금요 세미나 목표 중에 하나가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한 교과 내용학에 대한 해설을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은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은 왜 하냐면은 수업 시간 하면 되는데 왜 하느냐. 어떤 이론들은 좀 수업 시간 하기 좀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예, 증명이 길다거나 아니면 어렵다거나 혹은 또 어떤 정리의 증명은 임용이랑 큰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론들의 증명,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금요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도 이제 위상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 즉 예를 들어서 거리 공간에서 여러 가지 콤팩트의 개념이 일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기하 행사다리꼴 행렬의 존재성과 유일성, 이런 증명들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예제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좀 특징적인 면모라고 한다면 영상 답변입니다. 저한테 온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들을 선택을 해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7, 8월 진행이 되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좀 보다 많은 선생님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